경매스쿨 현미경의 여임입니다. 시우입니다. 시우님, 그 충청북도 충주에 나온 물건이 있는데 딱 농지연금으로 쓰면 어떨까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떨어진 물건이 하나 있거든요. 가격적으로 조금 만족이 되는가 보네. 네, 감정가 대비도 많이 떨어졌고 공시지가 대비도 좀 많이 떨어진 물건이라 이런 거를 낙찰 받아서 농지연금용으로 던지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가지고 왔는데 이 물건 한번 봐주시겠어요? 한번 보자. 네. 자, 이 물건인데요.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손동리에 있는 물건이고요. 용도는 전이고 면적이 4,535평. 꽤 넓은 토지예요. 4,535평을 다 농사질 수 있나? 방금 든 생각이야. 그렇죠. 너무 넓죠. 이걸 과연 농지연금으로 던지기 위해서 4,530평? 아니 2,000평만 농사 지어도 내가 뭐라고 안 하겠다. 자, 이 토지를 보면 감정가가 2억 5,300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33%까지 떨어졌어요. 8천까지. 워낙 많이 떨어져서 이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어요. 네. 공시지가를 한번 보면 이게 두 필지라서 공시지가를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이렇게 오르는 폭을 보면 계속 그래도 조금씩 꾸준히 오르고 있고 2021년부터는 거의 10% 이상 이렇게 1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토지예요. 사실상 농지연금용 토지는 저 연도별 개별 공시지가에서 오른 폭을 예상할 수가 있어야 돼. 네. 지금 15,400원 여기에서 16,500원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 17,500원 그 다음 연도에 18,500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은 건데 뒤바꿔서 얘기하면 또 이렇게 올라가면 그렇게 활용도가 높은 토지는 아니라고. 아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필지를 공시지가를 보니까 393의 5번지는 1억 4,790만 원, 그다음에 393의 6번지는 1억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거의 한 2억 6천 정도, 2억 6천 정도의 공시가가 지금 형성이 됐어요. 야, 공시지가만으로만 보면 정말 너무 낮다. 그러니까 지금 공시지가가 거의 감정가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감정가 수준이 공시지가가 되는 거니까 공시지가가 2억 6천인데 최저가가 8천이다. 예를 들어서 9천 정도에 낙찰받아서 농지연금료로 던진다면 그 수익이 얼마냐 이거죠. 저게 농지연금으로 던지게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농지를 경작한 그 땅만 연금으로 들어가.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얼른 봐서도 사진상으로 보면 거의 산인데 여기 사진 한번 볼게요. 어휴, 거의 뭐 산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 할 수 있는 건 과수농사밖에 안 돼. 그러면 과수농사에서 아이고 이거 되게 쉽지 않아. 그렇죠. 여기 보면 이게 이렇게 충주가 또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사과나무를 심겨놓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겨울에 찍어놓은 사진이긴 한데 사과나무를 네. 심었다고 하더라도 저 면적만큼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냥 뚝 잘라서 2,000평 들어갔다고 보면 돼. 그러면 2,000평에서 공시지가로 계산하고 물론 감정가를 더 치겠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저런 땅을 농지연금으로 던진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품은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익은 낮지. 네. 이익이 박하다 보니까 이런 땅은 사실상 넓기는 하지만 만족할 만한 이윤이 안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여기 스카이뷰를 보면 아이고. 밑에 부분은 이제 과수농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이쪽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생긴 땅하고 옆에 또 이렇게 뾰족하게 아주 이상한 모양의 이렇게 땅인데 실제로 전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 농사를 짓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지. 농사를 네.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목이 전으로 된 걸 테고.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로 여기서 농지연금을 신청한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제 분묘가 끼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도로 부분 그리고 이렇게 골짜기 부분 이런 부분은 농지연금 그 면적에 포함되진 않잖아요. 실제 그렇지. 경작을 하지 않기 그리고 때문에. 저런 부분은 또 받아주지도 않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땅을 넓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쪽 조금 저쪽 조금 이야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뿐더러 과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네. 그래도 장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래도 농로가 좀 있어서 이동하고 경작을 하는데 필요한 농기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왔다 갔다 하기에는 또 편리한 장점이 있겠네요. 만약에 정말 저기를 꼭 농지연금으로 쓰고 아니면 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한 5년, 한 7년 이렇게 시간을 좀 두고 농지로 개간할 수 있는 데는 개간을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약간 어떤 숲 체험실 아니면 요새 캠핑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개발을 한다라면 모르지만 저 상황에서 오로지 농지연금만 바라보고 농지연금으로 던지기 위해서 낙찰을 받는다? 아이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조금 작아도 경기도에 공시지가가 비싼 땅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왜 충주까지 가가지고 굳이 저런 일을 하냐고. 아니 근처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관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처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농지연금보다도 저렇게 넓은 평수의 땅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거기에 더 포커스를 잡아야지 저 땅을 농지연금으로 던진다라고 이거는 좀 비추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4,500평이잖아요. 4,500평인데 여기 이제 이 골짜기 부분,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골짜기 부분, 도로 부분, 또 번면 부분, 네, 번면과 이 분묘 조금 걸쳐진데 이런 데를 빼면 한 2,000평 정도 빠진다고 치고 한 2,500평 정도만 공시가를 계산해서 농지연금용으로 던지면 수익이 나는지를 계산해서 하는 건 어떤가? 2,500평이보다는 내가 볼 때는 한 1,500평만 계산해야 돼. 1,500평이면 안 맞죠? 안 맞아도 보수적으로 잡는 게 나는 낫다고. 그렇게 따지면 저 땅에서 과연 어디 부분은 농지연금에 들어가고 어디 부분은 안 들어가고 이런 것 자체가 불합리해. 차라리 큰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를 살려내는 게 훨씬 더 낫겠네요. 농지연금용으로만 저기를 쓰기에는 또 아까워. 그렇죠. 물론 계곡도 끼어 있고 밑에 과수원도 있고 하는지는 알겠지만 주변 여건상 천상 농지연금으로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저 땅을 다시 과수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내줘야 되는데 과연 그게 효용 가치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는 거지. 농지연금용 땅으로는 저렇게 좀 큰 땅보다는 좀 작고 알찐 땅. 그렇지. 공시지가도 팍팍 올라가고. 내가 조금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뭐가냐면 무슨 시 무슨 면 리가 아니라 무슨 돈까지만 이렇게 따지면 범위를 너무나 좀 줄인 그런 것도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경기도권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땅이 되게 많아. 맞아요. 공시지가가 정말 안 올라. 저도 이제 저희 친척분이 농지연금에 관심 있어 하셔가지고 저기 전라도 화순에 있는 농지를 봤거든요. 우리가 농지연금 300을 받으려면 공시지가 8억 8,300, 400 정도 돼야 최대 금액인 농지연금 300이 나오는데 그 시골에서 그 공시지가가 8억 8,300 정도 되는 땅을 찾아보면 한 10,000평은 될걸요. 10,000평 더 되지. 네. 그런데 그만큼 10,000평을 넣어도 내가 매달 300만 원 받는다? 그 만족할까? 그 10,000평 아유 쉽지가 않죠. 않아. 네. 그러니까 농지연금은 될 수 있으면 좀 규모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범위. 그렇죠. 대신에 이 공시지가라든지 그 가격을 오른 폭은 좀 더 나은데. 그리고 내가 인데까지 농지연금을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 땅을 낙찰 받았습니다. 이 땅을 구입했습니다 하는 사람 치고 정작 막판에 돼서 농지연금으로 던지는 사람 나 못 봤어.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다방면에 농지연금을 던져도 이득이 나고 실거래가로 던져도 이득이 나는 그런 땅을 다 선호하는 거지. 이 땅은 무조건 농지연금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땅을 굳이 내가 돈 들여서 살 필요가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다양한 접근 방법,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땅이 실질적으로는 더 낫다라는 거지. 그래서 농지연금을 너도 이 농지연금을 던진다고 하더라도 이득이 나는
그렇지만 안 던진다고 하더라도 좀 팔 수 있는 음. 나는 그런 땅이 좀 더 낫다라고 봐. 음. 근데 이 땅 같은 경우에 지금 농지연금을 말하니까 계속 농지연금만 보게 되지만 음. 농지연금이 아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어떤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한 가지만 농지연금 한 가지만 보지 말고 다른 가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봐야 그나마 조금 네, 낫다라는 만족을 거지.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땅에서 농지연금을 쓰기에는 효용성이 너무 떨어져. 그렇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경매에 나온 농지연금용 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땅 한번 살펴봤는데요. 꼭 농지연금이라고 하지만 음. 꼭 농지연금만 받지 않는 음. 그런 땅도 한번 농지연금용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